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크리스티네 죄닝 공동 지음책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법칙 4. 공명의 법칙. 공명의 법칙은 여러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줄 열쇠와 같은 법칙이다. 이 열쇠는 먼저 자기 인식의 문을 열어준다. 자신의 성격상의 특징과 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약점을 없애도록 자극을 준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두 번째 문은 인간 관계의 문이다.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열린 자세와 더 큰 이해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고 협동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로 공명의 법칙은 우리가 먹으면 100배는 더 현명해질 수 있는 지능 알약이 가득 든 보물의 방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열쇠는 매우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열쇠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던져버린다. 귀찮은 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짐을 잘 들고 갈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는 쉽게 발견하면서 자신의 약점과 실수 앞에서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된다. 다른 이들이 약점이 더 눈에 잘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왜 내게는 거슬릴까?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닐까?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있다. 영어 관용구 중에 거울의 법칙, 다시 말해 공명의 법칙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상대방이 Look who is talk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번역하면 누가 할 소릴 이라는 뜻이 된다. 자신에게 거슬리는 일들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흥미로운 자기의 발견의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서 에너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시금석이라고 이름 붙였다. 시금석이란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사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화를 낼 때와 가라앉힐 때, 어떤 일을 비판할 때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자기 주장만 고집할 때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등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행동을 그 거울에 비춰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금석은 보석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공명의 법칙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앞서 말한 인과율이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약점이나 강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거울에 나타나는 상은 우리의 행동을 공명해준다. 공명의 법칙은 아직 음정을 조율하지 않은 현까지도 다른 현과 하음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 때문에 공명의 법칙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법칙은 자기인식과 영적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 눈에 거슬릴 때 우리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행동 양식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그렇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남의 흠을 꼬집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을 때도 많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기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어떤 토론 모임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차리긴 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 2. 그 사람과 설전을 벌이고 그의 말을 끊으려고 한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뒤에서 그를 한바탕 헐뜯거나 그 사람을 직접 비난한다. 3. 완전히 코너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들어 대응할 엄두조차 못 낸다. 그러다 나중에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도 못하고 의지를 관철시키지도 못한 자신에게 화를 낸다. 위의 사례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의 약점은 지나친 과시욕, 아는 체하기,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기 등이다. 1번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이 없다. 2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당신이 2번에 속한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번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정반대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3번 그룹 사람의 약점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용기의 부족 혹은 자신감 부족이다. 거울에는 자신의 행동 양식과 같은 상이 비칠 수도 있고 정반대의 상이 비칠 수도 있다. 한 쌍의 남녀가 있다. 좀처럼 말이 없는 남자와 여자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어보아야 겨우 대답을 한다. 그녀는 그의 이런 점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반면 그녀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특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녀는 말이 많다. 상담 세션에 참가한 한 여성은 다른 참가자 A가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타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A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을 줄 알았고 구두까지 항상 맞춰 신었다. A의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은 자신이 외모에 너무 소홀했음을 깨닫는다. 공명의 법칙은 아! 하고 외치면 아! 하고 메아리가 돌아옴을 뜻한다. 그런데 이 부메랑이 항상 내가 던진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직장 동료들이 당신에게 비난 세례를 퍼붓는다면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당신이 집에서 배우자나 아이에게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한 기업가가 있다. 그는 하청업체와 거래처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많은 대금을 청구한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낸다. 게다가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발생한다. 이 순간 그가 바라보는 거울에는 무엇이 비칠까? 바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다. 그 사장도 경쟁업체와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거래처와 직원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프란츠의 주변에는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직장 동료와 사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다. 직장의 여러 가지 일에서 시원시원하게 결정을 잘 내리는 프란츠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 문제는 프란츠의 사생활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는 여자친구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 그 친구는 항상 싱크대 문을 닫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게 너무 싫었다. 아무리 주의를 주고 부탁을 해봐도 소용없었다. 어느 날 아침 전철을 타고 가던 중 그녀는 싱크대 문을 열어두는 법이 없는 자신에게 왜 이런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때 어떤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고 그녀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그녀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해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그녀는 발 하나를 문틈에 끼워 놓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직장과 특정 인물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를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그 후로 싱크대의 문이 열려 있는 적은 없었다.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은 아이들이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친다라는 말도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아이들을 거울 삼아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부모는 스스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새 아이를 둔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마치 내 말과 행동을 전부 녹화해 두었다가 고스란히 다시 보여주는 비디오 카메라 같아. 내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아이들도 투덜대고 내가 남편에게 심한 말을 하면 아이들도 꼭 내 잘못을 지적하거든. 다른 친구 한 명도 위의 의견에 동의한다. 아이들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나와 남편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내면의 목소리와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말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도 다시 얌전해져 있다니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 아들아이가 귀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었는데 남편은 아이가 아픈 것이 자기의 현재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야. 자아만 내세우며 융통성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내면의 목소리가 경고를 보내왔지만 자신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어. 결국 남편이 자신의 태도를 바꿨지. 믿기 어렵겠지만 그러고 나니 아이들의 통증도 깜짝같이 사라졌어. 딸아이를 둔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의 방에는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어서 방문을 열기조차 힘들고 정리를 하라고 딸아이를 매일 야단쳐도 그 버릇이 안 고쳐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리할 돈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청결한 그녀에게 왜 이런 딸이 있었던 것일까? 딸아이라는 거울은 그녀가 병적으로 청소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것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 여성 상담자가 9살 난 딸이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해 걱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상담자는 자기 자신도 주의가 산만하고 신경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녀는 신경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딸아이의 선생님은 아이가 훨씬 차분해졌고 집중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방금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고 하소연한다. 11살 딸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거는 바람에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딸은 자신이 원하는 건 그 자리에서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고 잠시도 기다릴 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그녀는 남편한테 상처를 줄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남편을 거침없이 비난한다고 말했다. 먼저 자신부터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과 딸의 행동 사이에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딸아이가 그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그 이후로 그녀는 먼저 자신의 약점부터 없애려고 애썼다. 그랬더니 그녀의 딸도 훨씬 사려 깊은 아이가 되었다. 한 여성 상담자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의 잘못된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방해받기 싫을 때면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없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자주 변명을 둘러대는 사람이었다. 공명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바라보면 죄책감이 들 때도 많다.
어쩌면 아이들의 모든 잘못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명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 서보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경에 아주 거슬리는 태도를 지닌 사람,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 험담을 늘어놓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다. 앞서 언급한 나서기 좋아하는 토론 상대의 예를 생각해 보자. 그에 대해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그 중에서 자신과 관련된 거울만 자세히 관찰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공명의 법칙은 반대로도 작용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때마다 자신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상담 세션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직장 동료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내게 자기는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난 직장 동료 중 최고라고 했어요. 다음날 나는 사무실에서 다른 여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 여직원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직장 동료 중 최악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직장 동료로서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물론 둘 다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첫 번째 동료는 친근감이 가는 개방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 동료는 겁이 많은데 그것을 감추려고 겉으로 강한 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나도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경우는 나도 모르게 강한 척했던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명의 법칙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해 보는 습관을 지니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시간을 두고 노력하다 보면 이 법칙은 아주 유익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고쳐야 할 성격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여자가 여자를 비추거나 남자가 남자를 비출 때 일반적으로 더 정확한 상을 볼 수 있다. 동성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고 동성끼리 비교하며 성격을 고쳐 나가기가 더 쉽단 말이다. 이런 점에서 동성 간의 영적, 정신적 우정과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말한 지능 알약으로 가득 찬 보물의 방 안으로 발을 깊이 들여놓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중립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방에는 자기 발전과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참된 보물들이 가득하므로 분명 고된 훈련을 할 가치가 있다. 공명의 법칙을 알고 익히고 이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개발하는 방법인 동시에 우리의 직관적 지능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정표를 갖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명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상이 지니는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법칙 5. 불간섭의 법칙. 불간섭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잘 지킨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자신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습관은 직관적 지능의 개발을 방해한다. 그 습관 때문에 우주의 법칙으로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섭은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드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이다.
간섭할 때 우리가 즐겨 쓰는 방법은 다 좋은 뜻에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면 좋다의 반대말이 좋은 뜻에서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간섭은 광적으로 남을 도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과 샴쌍둥이이다. 그 뒤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숨어 있다. 즉, 간섭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면당할까봐, 외로울까봐,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을까봐 등의 두려움이라는 말이다. 이런 동기들은 우주의 지혜와의 연결고리를 절대로 탄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두려움은 직관을 가로막는다. 교만,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비난을 일삼기,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태도 등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된다. 우주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들은 이기적인 자아에서 비롯된 것들로서 직관적 지능의 개발도 방해한다. 또한 이 특성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직관과 함께 매력도 줄어든다. 결국 우리의 어머니가 나빠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다. 결국 간섭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훨씬 더 좁혀버린다. 가족 안에서는 간섭이 쉽게 일어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녀의 자녀, 즉 손자의 교육에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지금은 부모가 된 그들의 자녀 또한 자신들이 좋은 충고가 없었다면 올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로 며느리나 사위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때 부모들은 흔히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 앞에서는 자기들도 언제까지나 아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도 자주 애용되는 간섭의 표적이다.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환상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거나 잘 봐라. 같은 말을 끊임없이 내뱉으며 간섭을 하게 된다.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들 중에서도 희생양을 찾아낸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건의함 역할을 자청해왔다는 상담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게 없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자신이 병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직장 동료에게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일종의 간섭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한다. 어떤 식습관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맞으라는 법은 없다. 간섭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 상대방에게도 그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인과 율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적해야 할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내 의견이 옳다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해본 일들 중 어떤 것을 남들도 해보아야 한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직관을 따른답시고 계속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충고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직관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해주는 조언은 폭언이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짐작해 무턱대고 충고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발달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 사람의 무대를 망치고 학습 과정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 앞을 막는 행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일종의 자기 과시욕이다. 또한 남에게 행한 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의 기회를 계속해서 빼앗다 보면 귀중한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올 때는 이와 다르다. 질문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의견과 제안을 말해도 좋다. 의견이나 제안을 낼 때에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솔선수범하여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인과율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개선하겠다며 간섭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개선해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제공한 원인에 대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칙은 개인들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와 현재의 세계 정치 무대를 관찰해 보면 간섭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 교사, 상사로서의 자녀, 학생, 동료들에게 일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물론 가르칠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그렇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에는 특히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 다음에 애정을 담아 진심으로 건네는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이다. 간섭 피해 스스로를 개선함, 도움, 원인, 결과. 동정심은 다른 사람을 간섭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에 속한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해봤자 건설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우리 자신도 아파하기 때문에 직관이 많이 흐려지고 직관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너를 구해준 손을 찾는다면 내 팔 끝에서 찾아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움을 줄 때 자기는 지키되 자아는 버리라고 말이다. 자아 희생적인 도움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 희생적인 도움은 쓸모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간섭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개선해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간섭의 등대는 이웃사랑이라는 알리바이와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있다.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간섭이든 효과적으로 끊어줄 처방전은 다음과 같은 포기, 여유, 중립성, 인내, 용서, 신뢰, 그리고 그 사랑방이 그 비방으로
다른 사람이 일체에 간섭하기 전에 거기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일에 간섭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이 상황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람의 실수를 내가 깨우쳐 주어야 하나?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 쪽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도 좋은가? 돕고자 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는 나의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 객관적인 답을 찾으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질문들을 대하는 동안 우리는 우주의 정신과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답을 찾는 동안 우리의 직관이 발달할 것이다.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는 사명감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간섭의 법칙의 기본 정신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 읽기 중에 가장 가슴에 닿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또한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없을까요?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우연히 이렇게 보고 선택을 했는데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지금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참 공명의 법칙, 내가 이러하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도 이러하고, 내가 저러하면 같이 있는 사람도 저러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이 저러하면 내 자신이 또 그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공명한다는 사실과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간섭하고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우리의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 진짜 아예 그냥 생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관계는 참 편하지만 어떤 관계는 어떨 때는 불편해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내가 또 남에게 그런 불편함을 줄 때도 있고 나도 그런 불편함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이런 불간섭의 법칙이나 공명의 법칙으로 보니까 굉장히 명료해지네요. 그래서 이 책과 같이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거울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불간섭의 법칙, 교만과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비난을 일삼기,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태도 등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된다. 와, 진짜 여기에 다 써 있어요. 교만,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비난을 일삼기,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태도 등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된다. 와, 정말 너무 명료하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자아에서 비롯된 것들로서 직관적 지능의 개발도 방해한다. 와, 그것들이 이 특성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직감과 함께 매력도 줄어든다. 결국 우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다. 결국 간섭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훨씬 더 좁혀버린다. 와, 진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너무 무섭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또 겪었겠죠? 겪고 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 자신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와,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5가지 지금이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이 상황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람의 실수를 내가 깨우쳐 주어야 하나?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 쪽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도 좋은가? 돕고자 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는 나의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